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00포인트까지는 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요. 정말 9월 시장에 무섭게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1.5% 상승이 나오면서 847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단연코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또 AI 정책주들 있죠? 이쪽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폭 대비 하락했던 종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지수에 왜곡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고 해도 낙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면서 9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9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던 적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례적으로 9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무려 1조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무려 7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2조 2천억, 2조 3천억 정도 그 정도의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일 연속으로 상승이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은 7,900억, 기관은 4,500억. 자, 오늘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3,300억, 기관도 1,0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스피 수급이 이 두 종목으로 모두 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카카오도 외국인이 무려 1,6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560억이 들어왔고요. 또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규모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자, 반도체 관련주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SK스퀘어,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미국의 3대 뉴스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0.7%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처음으로 22,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아울러 S&P 500도 0.8%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3%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0.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 흐름도 괜찮거든요. 일본 증시는 1%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대만도 0.9%, 중국도 0.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 시장이 여러 가지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7년 정도 그 기간 동안의 9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9월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 하회 내지는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9월 시장 흐름이 좋았던 만큼 약간의 뉴스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3대 지수라든지 또 아시아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 모두 신고가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혀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모두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한번 국내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나갔죠.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하고 17일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는 것은 17, 18일쯤이 되겠죠. 그때 미국의 FMCA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트럼프 주장대로 0.5%를 내릴지 아직까지 가능성으로는 0.25%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0.25%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0.5%가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감이 이제는 사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때쯤에 주가의 조정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16일과 17일쯤에 그 두 개 일정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반도체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7%의 상승과 함께 32만 8천 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직전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표면적인 이슈는 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이런 부분이 차세대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하이닉스는 2026년쯤에 그때쯤에 HBM4로 양산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양산 시점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이 아니라 빠르면 연말쯤에라도 우리가 실제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양산 시점이 당겨지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증권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전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급등이 나왔는데 시티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이것도 대체적으로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물론 하이닉스만의 좋은 이슈도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 더 큰 탄력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D램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7%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하이닉스만의 좋은 이슈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이 하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직전 고점도 돌파했고 또 역사적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단연코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대장주는 누가 봐도 반도체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다소 연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 추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연속성이라고 해서 이게 매일같이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하이닉스의 주가만 보더라도 이번 달에만 거의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총 2위 기업이 한 달 만에 30% 상승이 나왔다. 한 달도 아니었죠? 거의 2주 만에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라면 지금 위치에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당장 따라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재료가 나왔고 또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 시점에서 저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이고, 차라리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고 나서 정말로 내가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라면 제가 주봉상의 흐름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들고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매력적인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30만 원 후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조금 빠진다면 같이 약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추세 있잖아요. 그 추세 관점을 항상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와 맞닿았을 때 한번 진입 관점을 노려볼 수가 있고, 물론 2, 3일 정도 더 뻗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코스피가 9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또 FMCA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자칫 매수하다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경계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을 살펴보면 오늘의 AI 정책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지금 9%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오늘만의 뉴스가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1시 기준으로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LG CNS도 3%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2.3%, 카카오페이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또는 AI 정책주들 정말 그동안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쉬어갔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LG CNS는 2달 연속으로 쉬어갔었고 네이버도 2달 연속으로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조금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LG CN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AI 정책주 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쪽은 과거에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것을 볼 때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추세를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9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서 이 반도체도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떤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자산운용에서 소버린 AI ETF도 출시를 했었죠. 뭐 그게 엄청난 수급을 빨아들이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조금씩 돌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지 AI 정책주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말에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 계속 쉬어갔던 부분이 많았으니까 충분히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9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10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미국의 FMC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시장이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